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어떤지 아십니까? 음. 침대도 아니고 거실도 아닙니다. 바로 욕실입니다. 예. 그것도 평생 해오던 목욕을 하다가 말이죠. 음. 작년 한 해만 해도 70대 이상 어르신 중 욕실에서 응급 상황을 맞은 분이 수천 명입니다. 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 모두 전날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셨다는 겁니다. 음. 요즘 자식들이 왜 그렇게 전화가 잦아졌는지 느끼시나요? 씻으러 들어간다 하면 문은 잠그지 말라 하고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괜히 잔소리를 합니다. 손자들도 괜히 묻습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괜찮으셨냐고요. 아무 일 없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평소와 다를 것 없던 바로 그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늘 해오던 대로 씻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가족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닙니다. 평생 반복해온 목욕 습관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을 배신합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이 5가지 목욕 습관은 이제 깨끗함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자식들과 손자들이 괜히 마음 졸이지 않게 하고 싶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생활 안전을 연구해온 박사 김민준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예전처럼 씻고 계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70대 후반 장모님께서는 평생 깔끔하다는 말을 듣고 사셨습니다.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몸이 찝찝해서 잠을 못 이루셨죠. 문제는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먹고 욕실에 들어가셨고 한참이 지나도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막았지만 그날 이후 자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 혼자 있는 걸 불안해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속상해하셨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애들한테 걱정을 끼치게 됐냐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 하시던 목욕 방식이 왜 위험한지도 모르고 계속 똑같이 하시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욕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의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만 알아도 욕실이 안전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 속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목욕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옷을 벗으시나요? 거실은 따뜻한데 욕실은 차갑습니다. 이 온도 차이가 바로 첫 번째 위험입니다. 거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는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은 깜짝 놀라서 확 조여듭니다. 국내 노인 안전 통계를 보면 겨울철 욕실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온도 변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줄어들어서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74세 박성호님은 추운 욕실에서 옷을 벗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손잡이를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목욕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하기 20분 전에 욕실 문을 열어두거나 온수를 조금 틀어서 공기를 먼저 데워야 합니다. 난방비 아낀다고 이 과정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몇백 원 아끼려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욕실이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시나요? 오늘부터는 욕실을 먼저 따뜻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을 봐야 합니다. 밥 먹고 바로 씻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속이 든든하니까 씻기 딱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배 쪽으로 집중됩니다. 음식을 소화하려고 위와 장으로 피가 몰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 혈관도 확장되면서 머리 쪽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해외 노년 건강 연구를 보면 식후 바로 목욕하는 것이 어지럼과 실신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72세 이정수님은 밥 먹고 씻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욕조에 앉아 있다가 그대로 고개를 떨구셨는데 다행히 물을 얕게 받아놔서 큰일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은 쉬셔야 합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뜨거운 물은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급하게 씻을 일이 있다면 차라리 간단히 닦는 정도로만 하시고 제대로 된 목욕은 충분히 소화시킨 후에 하십시오. 밥 먹고 바로 씻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제는 이 습관을 꼭 고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탕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앉아 있을 때와 서 있을 때 우리 몸이 필요한 혈압이 다릅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관이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년 낙상 사고를 조사해 보면 상당수가 바로 이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미끄러워서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76세 최영수님은 탕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욕조 안쪽으로 주저앉아서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삐끗해서 한 달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세 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셔야 합니다. 먼저 탕 안에서 무릎을 세우고 앉습니다. 그 다음 욕조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앉은 자세로 있다가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야 합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하고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탕에서 나올 때 급하게 움직이시나요? 천천히 세 단계로 나누는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때를 미는 습관입니다. 때를 밀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죠? 어릴 적부터 목욕탕 가면 이태리 타월로 빨갛게 밀어야 시원하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때는 더러움이 아닙니다. 때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막입니다. 피부 표면에 죽은 세포와 피부가 만들어낸 기름이 섞여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국내 피부 노화 연구를 보면 과도한 세정이 오히려 염증 위험을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스스로 기름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때까지 벗겨내면 피부는 완전히 방어막을 잃게 됩니다. 73세 김영희님은 평생 때를 밀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다리 가려움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긁다 보니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낫지 않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를 밀면 안 됩니다. 손으로 비누 거품을 내서 살살 문지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친 타월이나 이태리 타월은 피부를 망가뜨립니다. 씻고 나서 따갑거나 빨갛게 되는 게 깨끗해진 증거가 아니라 피부가 상한 증거입니다. 아직도 때를 밀어야 개운하신가요? 이제는 손으로만 씻어도 충분히 깨끗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매일 전신 목욕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안 씻으면 찝찝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만드는 기름은 계속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매일 씻어도 피부가 금방 회복됐지만 70대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부가 기름막을 다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해외 노인 피부 연구를 보면 잦은 전신 세정이 건조함과 염증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으면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가려워집니다. 가려우니까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 때문에 더 고생하게 됩니다. 75세 오정남님은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이자 가려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신 목욕은 주 2회나 3회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부위만 매일 간단히 닦고 전신을 비누로 씻는 건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이면 됩니다. 깨끗함보다 피부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씻어야 안심되시나요? 이제는 조금 덜 씻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이 바로 70대 이후 목욕할 때 가장 위험한 것들입니다. 이제 이 습관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확실한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바로 물 한 잔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목욕하면 땀도 나고 천도 오르니까 몸속 수분이 줄어듭니다. 미리 수분을 채워두면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욕실 문을 절대 잠그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 욕실에서 쓰러지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는다고 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문은 열어두거나 최소한 잠그지는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실에 너무 오래 있으면 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문은 잠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탕에 오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험합니다. 반신욕으로 10분 이내만 하십시오. 물이 심장보다 낮게 오도록 하고 너무 오래 담그고 있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10분 정도면 몸도 충분히 따뜻해지고 근육도 풀립니다. 목욕 시간이 길어지진 않나요? 타이머를 맞춰두고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물 온도는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뜨거울수록 시원하다고 느끼시지만 이것도 위험합니다. 물 온도는 처음보다 약간만 높으면 충분합니다. 대략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피부도 건조하게 만듭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로 온도를 확인하면 안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 걸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팔꿈치로 확인하시거나 온도계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요즘은 욕실 온도계가 저렴하게 나옵니다. 하나 사서 욕실에 걸어두고 물 온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직도 발부터 넣으시나요? 이제는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씻고 나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보습입니다. 목욕 후 3분 안에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피부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고 옷을 입고 나와서 바르면 이미 늦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진 다음에는 아무리 많이 발라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싼 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기본 보습제면 충분합니다. 욕실 안에 로션을 하나 비치해두고 물기를 살짝 닦은 상태에서 바로 바르십시오. 특히 팔다리와 등 같은 부위는 더 건조해지기 쉬우니 꼼꼼하게 발라야 합니다. 씻고 나와서 로션 바르는 걸 잊으신 적 많으시죠? 이제는 욕실 안에서 바로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 두십시오. 물기가 있으면 아무리 조심해내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매트는 흡착력이 좋은 제품으로 선택하시고 정기적으로 세탁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욕조 안에도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매트를 붙이면 더 안전합니다. 손잡이도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벽에 간단한 손잡이만 있어도 일어나거나 앉을 때 힘이 덜 듭니다. 요즘은 흡착식 손잡이도 있어서 공사 없이 간단하게 달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지면 머리나 허리를 다치기 쉬우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잠깐 앉아서 쉬십시오. 따뜻한 물에 있다가 나오면 혈압이 변합니다. 바로 침대에 누우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5분 정도 쉬면서 몸이 안정되는 걸 느끼신 다음에 움직이십시오. 급하게 움직이면 넘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욕실과 탈의실 온도 차이도 조심해야 합니다. 따뜻한 욕실에서 나와서 찬 곳에서 옷을 입으면 또 혈관이 수축합니다. 가능하면 욕실 안에서 속옷이나 내복을 먼저 입고 나오시거나 탈의실에 히터를 틀어두는 게 좋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목욕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목욕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씻는 것이 이제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이 변합니다. 혈관도 약해지고 피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욕 습관은 40년 전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사셨던 분이 목욕 때문에 다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욕실에서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목욕이 무섭다고 하십니다. 혼자 씻는 게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옵니다. 차가운 욕실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압이 들쭉날쭉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처음에는 잠깐이니까 괜찮다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어느 날 정말 쓰러지게 됩니다. 낙상도 문제입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하고 미끄럽습니다.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거나 허리를 삐끗하거나 손목이 부러집니다.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 몇 달 동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일을 쉬고 돌봐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 문제도 심각합니다.
매일 때를 밀고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는 점점 얇아집니다. 가렵고 따갑고 빨갛게 됩니다.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몇 주씩 갑니다. 염증이 생기면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가족들의 걱정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혼자 계실 때마다 불안합니다. 욕실에 들어가셨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전화도 자주 하게 되고 퇴근 후에 들르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걸 걱정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평소대로 사시는 건데 가족들은 매일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욕실을 먼저 듭니다. 2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둘째, 식사 후 1시간 쉽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셋째, 탕에서 천천히 3단계로 일어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됩니다. 넷째, 손으로만 부드럽게 씻습니다. 때를 밀지 않아도 깨끗합니다. 다섯째, 전신 목욕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만 합니다. 중요한 부위만 매일 닦으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어지럼증은 줄어듭니다. 혈압이 안정되니까 머리가 맑습니다. 넘어질 위험도 확 줄어듭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중심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가려움이 사라지고 촉촉해집니다. 상처도 안 생기고 염증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합니다. 자식들이 전화로 잔소리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다고 안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씻는 시간이 다시 편안한 휴식이 됩니다. 걱정 없이 몸을 씻고 개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 습관들을 바꾸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훨씬 편하고 안전하다. 가족들도 이제 안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목욕하실 때 욕실 온도부터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춥다고 느껴지면 20분만 기다리십시오. 온수를 조금 틀어두거나 문을 열어두면 됩니다. 난방을 켜두셔도 좋습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2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20분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오늘 저녁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나는 이제 이렇게 씻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식들이 안심할 겁니다. 손자들도 좋아할 겁니다. 가족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가족 전체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 절대 혼자 하면 안 되는 생활 습관들을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목욕만큼이나 위험하지만 모두가 당연하게 혼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내기, 무거운 짐 옮기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혼자 해도 되는 일과 절대 혼자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시면 혼자 계실 때 훨씬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나는 이제 안전하게 씻겠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